날이 따뜻해지는 건 좋은데 일교차가 있어서 감기 같은 질병이 걸리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면역이 좋으면 무엇이든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잖아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 같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우리 몸은요,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요, 감기는 물론 대상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서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요, 면역력을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면역이라는 게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면역력은요,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인다는 표현보다는 잘 관리 또는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도 4세대 면역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세대 면역이라고 한다면 병에 걸리면 약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다면 2세대 면역은요,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품들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을 관리하는 것이었고요. 3세대 면역은 특정 질환에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면역을 3세대 면역이라고 했다면 4세대 면역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해독 면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봄맞이 집안을 대청소하듯이 봄맞이 우리 몸 대청소인 해독을 통해 가지고요,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분을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모자라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면역 항체가 들어있는 체액 조절이 불균형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까지 저하되게 됩니다. 하루에 약 7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드시게 되면 꾸준하게 섭취하실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은 체질에 맞게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음양탕은요, 건강과 면역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음양탕은요, 컵에 따뜻한 물을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물을 차가운 물로 받으신 뒤에 대류 현상을 유도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물은 해독의 기본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대사를 도와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림프 마사지입니다. 림프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면역력 유지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림프절이 바로 임파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림프절은 신체 면역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감염에 의해서 체내로 들어온 외부 물질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항하여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술, 담배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림프관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고 자연스레 림프구의 세포들도 나빠지게 되어서 면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림프의 순환을 잘 돌게 하는 것이 면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작은 크기의 림프절은요, 전신에 걸쳐 분포되어져 있고요, 목 근처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다량의 림프선이 몰려있는 림프절 근처에는요, 노폐물이 잘 쌓이게 되는데요, 쇄골 부위라든지 아니면 뒷목이라든지 겨드랑이 등 이런 부위들을 수시로 가볍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요, 노폐물과 함께 독소가 제거되고요, 림프 순환을 도와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 정도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림프 해독을 통해서 면역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숨만 잘 쉬어도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다른 말로 한숨 쉬기입니다. 매일 내쉬는 숨도요, 잘만 쉬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흔히들 간을 해독기관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간만 해독기관이 아니라 폐도 해독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를 통해서도요, 노폐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흉식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배에 힘을 조금 더 주어서 복식 호흡을 하면은요, 폐 전체에 흡수되는 산소량이 많아져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입으로 호흡하는 구호흡이 아닌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코의 점막과 코털이 오염물질들을 걸러주고요. 목과 폐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시켜서 호흡을 하는 것이죠. 흉식호흡은요, 교감신경을 자극하지만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을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흔히들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잖아요. 수면은 성인 기준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 바이러스의 감염세포들을 제거하는 백혈구라든지 T세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밤 9시쯤 주무시게 되면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가볍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신다면 숙면에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웃으면 면역력 또한 강화가 됩니다. 많이 웃으면요, 백혈구가 증가하고요, 코티졸 분비가 감소되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엄 병원 연구팀은요,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요, 엔돌핀과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해 준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뇌는 거짓 웃음, 가짜 웃음을 웃어도 진짜 웃음과 비슷하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음으로 얻는 효과의 90%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소만 짓기보다는요, 이렇게 소리내서 웃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박수까지 치면서 웃게 된다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햇볕을 충분히 쬐기만 해도요,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은 면역 증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요즘처럼 햇볕이 좋은 날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을 하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나무 사이로 햇볕이 들어오는 숲길을 걷는 것은요, 적당한 햇볕과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활동으로 깊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주므로 정상세포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가지고 면역을 정상 범주 위주로 올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을 자주 접하는 것은요, 인체의 면역력을 급격하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오늘은 산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체온 조절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할수록 체온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할 때는요, 더울 때 벗더라도 추울 때를 대비해서 외투를 꼭 챙기시는 것도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